저는 차 파는 사람이 아니고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과 같은 입장에 있는 소비자니까 안심하세요. 이번 영상은 장기 렌트 고민이시라면 이 정도는 꼭 알고 선택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영상 다음엔 리스의 특징과 장기 렌트 리스 비교하는 영상도 업로드 바로 할게요. 장기 렌트를 고민하실 때 우선 내가 차를 소유하는 재산으로 볼지 그냥 쓰다 바꾸는 물건으로 볼지 마음속으로 기준을 정하셔야 돼요. 무조건 난 내 차가 자산으로 남아야 돼 싶으면 일시불 할부로 가는 거고, 차는 그냥 쓰다 바꿀 소비재야 라고 한다면 장기 렌트나 리스가 더 편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냐면 유튜브를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차는 재산이지라는 생각이 강했었는데 지금은 쓰다 바꾸는 물건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GV70을 장기 렌트로 이용을 하고 있고 BMW X6도 리스로 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차는 제 재산으로 소유한다고 부동산처럼 오를 확률이 높은 게 아니잖아요. 한정판 차량이나 관리 잘 된 올드카 등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차량은 감가만 발생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차량을 일정 기간 동안 이용만 하고 부담 없이 나중에 반납이나 인수를 결정할 수 있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점점 늘어서 최근 3년간 개인 혹은 개인 사업자의 장기 렌트 이용 대수가 점점 늘어나는 현상이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지 장기 렌트의 특징과 장단점 한 번에 알아볼게요. 우선 장기 렌트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장기 렌트는 넷플릭스처럼 차를 구독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차량 명의는 차량을 빌려주는 렌트카 회사 명의로 등록이 되고요. 계약하는 조건대로 차를 빌려주는 겁니다. 계약 기간은 보통 36개월, 48개월, 60개월, 즉 3, 4, 5년을 정하고 계약을 진행하는데요. 그 기간에 이용자가 내는 월 렌트료 안에는 차값이 나눠진 금액, 취득세와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가 전부 들어있어요. 그래서 월 단위로 정해진 돈만 내면 끝이라 가계부 쓰기도 편합니다. 넷플릭스로 예를 들면 한 달 요금 내고 영화도 보고 만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다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서 장기 렌트의 첫 번째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금융권, 캐피탈 할부나 리스와는 다르게 대출 한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음 달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작돼서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들게 되죠. 차를 할부나 리스로 사거나 이용을 하면 그 금액이 대출로 잡혀서 DSR 계산표에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집 살 때 받을 수 있는 주담대 한도나 기타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요. 근데 장기 렌트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렌트료는 임대료라서 신용정보원에 대출로 등록되지도 않고 DSR에도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특징 때문에 월 납입금 50만 원짜리 차를 타도 대출 한도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커뮤니티 보면 차는 렌트로 돌리고 DSR 비워둬라는 팁이 자주 올라오곤 합니다. 그리고 월 납입금만 내면 신용 점수에도 비교적 영향을 적게 주는데요. 할부 이용할 때 잔액 수천만 원은 등급을 떨어뜨리게 되는데 장기 렌트 렌트료는 조회 정보로만 남고 채무로 찍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우리가 학교 숙제를 안 하면 혼나는 것처럼 렌트료를 연체하면 바로 CB사에서 통보돼서 신용 점수가 바로 떨어집니다. 이건 계약을 위반한 거니까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정리하자면 집 살 계획이 있거나 이미 대출 한도가 빠듯한 분이라면 차를 소유하는 대신에 이용으로 돌려서 DSR 숨통을 틔워주는 것도 방법인 거죠. 이렇게 하면 같은 월 납부액이라도 신용 점수와 대출 한도에서 여유가 생기니까 말 그대로 답답한 상황에 산소호흡기 달아주는 셈이에요. 개인이나 개인 사업자 모두에게 유리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다음 두 번째 장점으로는 내가 희망하는 차량의 등급이나 옵션을 선택해서 차량을 렌트로 이용할 수도 있고 현재 렌트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들을 즉시 출고 받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선택을 하시는 건데요. 장기 렌트 회사들은 국산차의 경우에 인기 모델과 옵션으로 미리 대량으로 사서 차 보관 창고에 줄 세워둡니다. 그래서 계약서만 쓰면 일주일, 길어야 보름 안에 번호판까지 달고 내 눈앞에 딱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현금 일시불이나 할부로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주문하면 대기만 두세 달에서 길게는 4달까지 걸린다고 저도 월 초에 말씀드렸는데요. 즉시 출고 차량 리스트에 원하는 스포티지 차량이 있다면 계약하시면 금방 출고됩니다. 렌트카 회사에서 왜 이렇게 차를 빨리 주냐면 렌트카 회사 입장에서는 차를 놀리는 순간순간이 손해라 우리 대신 먼저 거액을 지불해두고 빨리 빌려가세요 하고 월 렌트료를 회수하는 구조기 때문에 그래요. 게다가 렌트사가 차량을 대량으로 구매할 때는 흰색, 검정색 같은 인기 색상에 열선, 통풍 같은 필수 옵션을 중간 이상 트림으로 맞춰놓기 때문에 옵션 빠진 깡통차 이런 걱정은 많이 줄어듭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아요. 재고가 다 팔리면 내가 원하는 모델이나 색상이 없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출퇴근용이나 영업용처럼 차가 당장 필요한 상황이라면 거의 유일한 탈출구가 즉시 출고 장기 렌트입니다. 주문 버튼 누르자마자 한참 새로 고침해서 배송 조회할 필요도 없어요. 정리하면 즉시 출고 장기 렌트는 미리 조리된 라면이 전자레인지 안에서 내 차례만 기다리는
기다리는 편의점 음식 솔루션 같은 거예요. 기다림의 스트레스를 월 렌트료로 해결하는 셈이니까 급하게 차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이보다 시원한 방법이 없습니다. 다음 세 번째 장점은 2024년에 변경된 건데 장기 렌트로 차량을 이용해도 운전 경력을 인정받아요. 자동차 보험료가 왜 사람마다 다르냐면 보험사는 이 사람이 운전을 얼마나 오래 얼마나 안전하게 했는지를 보고 점수를 매깁니다. 이게 바로 운전 경력인데 예전에 장기 렌트를 타면 경력이 끊겨서 할인 혜택을 못 받았어요. 근데 2024년부터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장기 렌트로 1년 이상 무사고로 달리면 그 기록이 그대로 보험 경력으로 인정되기 시작한 거죠. 덕분에 첫 자차 보험을 들 때 11등급에서 시작해야 됐던 분들도 장기 렌트 무사고 3년이면 8등급 안팎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젊은 운전자에게 특히 꿀인데요. 만 26세 미만은 보험료가 200만 원 훌쩍 넘기기도 하는데 장기 렌트로 2, 3년 무사고 기록을 쌓으면 첫 자차 보험료를 수십만 원 단위로 줄일 수 있는 거죠. 장기 렌트 계약할 때 보험 가입 특약에 운전 경력 인정 요청 체크만 하면 쉽게 인정받을 수 있고요. 렌트사가 보험사에 무사고 사실을 전산으로 넘겨주니까 편하죠. 다음으로는 차량 사고가 나도 할증 개념이 없습니다. 월 납입금이 오르질 않아요. 자동차 사고가 났다 하면 올해 보험료 또 오른다 하고 가슴이 이제 철렁하잖아요. 근데 장기 렌트는 사고가 나도 제 개인 보험료가 1원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핵심은 차 명의와 보험이 전부 렌트사 법인, 즉 렌트카 회사 이름으로 묶여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사고 이력은 렌트카 쪽 기록장에만 남고 제 이름에 찍힌 개인 보험 성적표에 도장 하나 찍히지 않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렌트사 24시 콜센터에 전화 한 통만 하면 렌트사 보험으로 일괄 처리되고요. 저는 계약할 때 미리 약속한 면책금, 예를 들어서 면책금이 30만 원이었다면 30만 원만 내면 게임은 끝입니다. 렌트카 회사 입장에서도 빌려준 차량에 사고가 잦으면 다음 계약할 때 렌트료를 살짝 올릴 수 있지만 그건 구독료 조정일 뿐이지 개인 보험 등급이 내려가는 건 아니어서 내 이름으로 새 차를 살 때 보험료가 폭탄처럼 튀는 일은 없습니다. 이런 구조 덕분에 실제로 초보 운전자나 사고 경력이 걱정이신 분들이 장기 렌트를 많이 찾아요. 물론 면책금을 내지 않으려고 사고를 숨기면 안 됩니다. 렌트사가 지정한 정비 공장을 쓰지 않거나 사고 사실을 늦게 알리면 면책금 대신 전액을 물어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저도 얼마 전에 장기 렌트로 이용하는 차량을 누가 긁고 갔는데 못 잡았거든요. 뒷바퀴 휀다랑 범퍼가 한 번에 긁혔는데 이것도 전화로 접수하고 지정된 곳에서 30만 원만 내고 전부 수리했어요. 제 명의의 차량이었다면 적어도 2배 이상 수리비가 나갔을 텐데 그때 내신 기분이 좋더라고요. 큰 틀에서 보면 장기 렌트 사고 처리 과정은 렌트사가 울타리가 돼주고 나는 정해진 매월 렌트 비용만 내면 끝이라는 식이라서 개인 보험 할증 때문에 속쓰렸던 분들에게는 꽤 매력적인 방패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사업자라면 세무나 회계 처리가 간편하다는 점입니다. 업무용 승용차 규제를 받는 차부터 볼게요. 세금 법규에서 말하는 이런 차량을 제외한 일반 승용차를 뜻하는데요. 연간 차값 비용은 딱 800만 원, 기름, 보험, 세차 같은 운영비는 700만 원을 더해서 1,500만 원까지만 사업용 비용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이 한도를 넘기면 초과분은 비용으로 빠지지 않아요. 우리가 매월 내는 장기 렌트료는 차값과 유지비가 섞여 있는데 유일하게 국세청이 렌트료의 70%를 차값, 30%를 운행비로 본다라는 공식까지 만들어놨어요. 덕분에 회계 담당 부서나 개인 사업자 세무 담당해주시는 분들은 렌트사가 보내주는 세금 계산서 한 장을 받아서 금액을 차값 70%, 유지비 30%로 나눠서 장부에 적기만 하면 끝입니다. 복잡한 계산기도 필요가 없고요. 쉽게 말해서 급식 시판에 밥칸, 국칸을 미리 그려놓은 것과 똑같아요. 게다가 렌트료에 자동차세나 보험료가 다 포함되어 있어서 흩어진 영수증을 모을 필요도 없고요. 월 말에 계산서 한 장으로 이렇게 딱 정리가 됩니다. 규제를 받는 차량이라도 연간 관련 비용이 1,500만 원 아니면 운행일지를 안 써도 전액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고 운행일지 작성하면 유지비 700만 원 이상의 금액도 업무상 사용 비율만큼 인정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규제를 안 받는 차들을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9인승 이상 승합차, 1000cc 이하의 경차, 화물 밴처럼 규제 제외 딱지를 단 차는 800만 원 운영비 700만 원 합쳐서 1,500만 원 제한이 아예 없습니다. 쉽게 차값 70%, 유지비 30% 공식을 쪼갤 필요도, 한도 계산도 필요가 없고 운행일지 작성 의무까지 빠져서 출장 경로 쓰는 수고를 아예 안 해도 돼요. 쓰시는 만큼 전액 사업상 비율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일시불 할부와 같이 부가세 환급도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9인승 카니발을 장기 렌트를 하면 렌트료에 붙은 부가세 10%를 통째로 환급받을 수 있어요. 실제 세무상담 사례를 보면 세무사님들이 카니발 9인승은 100% 부가세 공제 가능하다라고 답변한 글들이 수두룩합니다. 경차나 포터 봉고 같은 화물 밴도 마찬가지예요. 월 렌트비가 33만 원이라면 부가세 3만 원은 다음 분기 부가가치세 신고 때 그대로 돌려받는 구조죠. 다만 간이과세자는 원래 부가세 환급 제도가 없으니까 일반 과세자로 등록돼 있어야 혜택을 챙길 수 있다는 점은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정리하면 규제차는 부가세를 못 돌려받고 규제 외의 차는
차는 요건만 맞으면 부가세도 돌려받고 경비 처리도 되고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전자는 못 받는 대신에 세금 계산서 한 장으로 회계 처리가 간단하고요. 후자는 회계도 간단하고 부가세까지 절감한다는 게 핵심 차이예요. 어떤 차를 고를지 고민할 때는 부가세 10% 환급이 가능한 모델인가 먼저 체크해 두시면 시나리오가 훨씬 깔끔해질 겁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채널 재생 목록에 차량 절세 몰아보기에 들어오셔서 영상 시청하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마지막 장점으로는 저신용자도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차를 사려면 계약금부터 취득세까지 한 번에 몇백만 원이 훅 빠져나가죠. 근데 장기 렌트는 무보증 옵션이 있어서 처음에 돈을 하나도 안 내고도 차를 탈 수 있는 상품들이 있어요. 렌트카 회사가 내 이름 대신에 자기 이름으로 차를 사주니까 통장 잔고 걱정이 확 줄어드는 거죠. 나는 신용이 낮은데 가능할까라는 분들은 희망 고문이 아니라 신용 점수가 640점만 넘어도 승인해주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600점대도 소득 서류만 맞추면 통과한 사례가 꽤 많아요. 심지어 0점도 가능이라는 광고까지 보이더라고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단순한데요. 렌트사는 차를 담보로 잡고 세금 보험도 한꺼번에 끼워 넣어 두니까 돈 떼일 걱정이 비교적 적어요. 그래서 대출처럼 까다롭게 보증인을 세울 필요가 없고 재고차라면 상담 후에 일주일 안에 번호판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물론 공짜는 없어요. 무보증 저신용 상품은 보증금을 넣은 고객보다 월 렌트료가 보통 10에서 15%는 더 높습니다. 그래도 큰 돈을 미리 묶어두는 대신에 매달 정해진 렌트료만 더 내면 되는 구조라서 현금이 급하신 자영업자분들에게는 훨씬 나은 선택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초기 자금이 없거나 신용 점수가 낮아서 차를 포기했던 분들에게 장기 렌트는 현실적인 탈출구가 돼줍니다. 다만 계약서에 연체 페널티, 중도해지 위약금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꼭 확인하고 결정하세요. 장기 렌트로 차를 타면서 신용 점수를 차근차근 올려두면 다음에 더 좋은 조건으로 갈아탈 수도 있으니까요. 자, 이외에도 많은 장점이 있지만 여기서 마무리하고 반대로 단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겠죠. 여러분, 장기 렌트는 월세처럼 차를 빌려 쓰는 건데 약속 기간을 다 채우기 전에 그만두면 위약금이라는 벌금을 내야 됩니다. 렌트카 회사 입장에서는 세금 보험까지 먼저 처리를 해줬는데 계약이 갑자기 끊기면 손해가 생겨서 그걸 메우려고 위약금을 받는 거예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약관에 남은 렌트료의 10%만 받아라라고 적혀 있긴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6개월이 넘는 계약이면 회사마다 다르지만 엄청나게 높은 위약금률을 받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월에 70만 원 내기로 했는데 10개월 남고 위약금률이 50%라면 70 곱하기 10 곱하기 0.5, 그러니까 350만 원이 한꺼번에 위약금으로 빠져나가요. 이 계산식은 남은 달수 곱하기 월 렌트료 곱하기 위약금률이라 월 요금이 높거나 계약한 기간이 길수록 숫자가 확 커집니다. 게다가 초기에 할인받은 보험료나 자동차세를 다시 정산하라는 비용이 붙으면 지출이 더 몇십만 원 늘어나기도 해요. 그래도 군대나 해외 발령, 사망하시는 것처럼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위약금을 80%까지 깎아준 사례도 있으니까 꼭 증빙 서류를 챙기시기 바라고요. 위약금이 부담되면 계약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승계 방법이 있는데 새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렌트료는 계속 나가니까 승계를 위한 시간 계산이 필수적입니다. 결국 차를 자주 바꿀 계획이라면 36개월처럼 짧게 계약하거나 위약금률이 낮은 업체를 고르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두 번째 단점은 주행거리입니다. 저희 집에서 회사까지 왕복이 예를 들어서 하루에 30km라고 가정해 볼게요. 1년에 300일만 운전해도 9,000km 정도를 운행하게 되죠. 그래서 장기 렌트 견적 낼 때 기본값인 연에 1만 km가 가장 많이 쓰이는데 월 렌트료가 예를 들어서 40만 원으로 책정이 됐다면 딱 이 정도 주행한다는 가정을 넣어놨다는 뜻이에요. 근데 주말에 여행도 가고 장거리 출퇴근도 할 것 같은데 라면서 2만 킬로 옵션으로 수정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월에 렌트료가 2만 원가량 즉시 올라갑니다. 렌트사는 이 운전자는 2배를 탈 테니까 차 가치가 더 빨리 떨어질 거야 라고 보고 미리 돈을 더 받아두는 거죠. 비유해보자면 스마트폰 데이터 요금제를 올리면 기본 요금이 오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재밌는 건 주행거리를 넉넉히 잡을수록 만기 인수가, 그러니까 나중에 내 차로 사고 싶을 때 내야 되는 잔금이 조금씩 내려가기도 합니다. 반대로 주행거리를 적게 잡으면 월 렌트료는 싸지지만 반납할 때 차값이 더 높게 책정되어 있어요. 결국에 언제 돈을 내느냐의 차이라서 월 고정 지출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보통 1만 킬로에서 2만 킬로 사이만 올려도 한 달에 15,000원 정도 내외 추가되는 이런 통계가 있어요. 그럼 아예 무제한이면 마음 편하지 않을까요?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무제한 옵션은 생각보다 월 렌트료가 비싼 편입니다. 업계 안내문을 보면 제한형 대비해서 월 납입금이 2자릿수 % 이상 크게 뛰는 경우가 흔해요. 게다가 무제한으로 달렸다고 해서 렌트사가 인수가를 극적으로 깎아주지도 않습니다. 결국에 쓸 수 있는 한도의 여유를 위해서 몇 년 동안 많은 돈을 미리 내는 셈이라 하루 종일 자동차로 영업을 뛰는 분들이 아니라면 손해가 더 클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일단 기본 1만 킬로로 계약했다가 조금 넘으면 초과분만 내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에도 덫이 있습니다. 국산차는 1km 넘길 때마다 100원에서 200원, 수입차는 300원 정도 위약금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0km를 초과하면 국산차 기준으로 최대 100만 원, 수입차는
150만 원 가까이 한꺼번에 내야 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내 주행 습관을 객관적으로 계산해보고 여기에 예비 주행으로 10% 정도만 얹어서 약정 거리를 잡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자, 무제한 키로수는 정말 오늘도 200km는 기본인 영업용, 택배용, 지방 출장 많이 다니시는 분들에게만 어울리는 선택지예요.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게 또 있는데요. 약정 거리를 초과하면 단순히 돈만 내는 게 끝이 아니라 반납 평가에서 차량 감가율이 같이 커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주행 거리가 많으면 당연히 중고차 값이 더 떨어지는데요. 렌트사도 그 손해를 사용자랑 나눠서 부담하도록 계약서에 조항을 넣어둡니다. 그래서 초과 킬로수 곱하기 100원 같은 단순 공식 외에도 별도 감가상각 비용이 추가로 붙을 수도 있어요. 즉 계약하실 때 초과 요금은 이 정도겠다, 이 정도만 보지 마시고 반납 기준표까지 꼭 확인해야 불필요한 비용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결국 주행거리는 너무 작게 잡아도 문제, 너무 크게 잡아도 돈이니까 내 생활 패턴을 잘 따져보시고 가장 적절한 주행거리 밸런스를 찾는 게 최선이에요. 이번 영상은 장기 렌트의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인터넷에서 보면 장기 렌트는 전부 다 사기다, 눈탱이다 이런 인식이 있는데 잘못된 겁니다. 사람마다 다양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 장기 렌트가 맞다 싶으면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셨을 때 나는 장기 렌트가 맞을 것 같다, 견적 받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따로 헤매지 마시고 이 영상 고정 댓글에 관심 차종 견적 신청하기 링크를 눌러서 견적 알아보세요. 고정 댓글은 유튜브에서 공식으로 허용한 기능이라서 제가 댓글 맨 위에 꽂아두면 누구나 안전하게 클릭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견적 신청하면 개차 소속 컨설턴트가 1:1 맞춤 채팅으로 여러분에게 가장 유리한 월 렌트료와 옵션을 바로 보내줍니다. 상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부가 상품을 끼워 팔지 않도록 내부 규정도 갖추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무엇보다도 2020년부터 꾸준히 함께해온 개차와 제휴하는 덕분에 여러분이 받으시는 가격과 조건은 시장의 평균가보다도 투명하고 안전하다는 점은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리면서 다음 편은 리스의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십시오.